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잣집 3형제의 이야기.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유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이 벌인 전쟁,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23년 고려. 한 남자가 폐허가 된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민, 나이는 25. 5년 전 이곳은 고려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 김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들, 미안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018년 고려 현종시대, 개성에 김대감 댁이 있었습니다. 고려에서 손꼽히는 부자, 논밭맨 천마지기, 금은보화가 창고에 가득. 김대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김준, 나이 30, 똑똑하고 야심이 많았습니다. 둘째, 김호, 나이 28, 용맹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셋째, 김민, 나이 20,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김대감은 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희 셋이서 나눠 가져라.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거라. 김대감의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하기 쉬운 법입니다. 그해 겨울, 김대감이 병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구나.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석 달 후, 김대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세 형제가 모였습니다. 아베오님의 유언대로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김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쌈등분하면 되겠지. 김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호가 반대했습니다. 잠깐, 그건 불공평해. 나는 둘째야. 형보다는 못 받아도 막내보다는 많이 받아야지. 옛날부터 그래왔어. 김준이 웃었습니다. 그럼 네 생각은 어떻게 나누자는 거야? 형이 절반, 나는 3분의 1, 막내는 나머지. 김호의 제안이었습니다. 김민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 안 되잖아요? 내가 막내잖아. 당연한 거야. 김호가 소리쳤습니다. 둘 다 조용히 해. 김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맏이니까 절반 이상은 받아야겠어. 이등분도 불공평해. 세 형제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한 달, 세 형제는 매일 싸웠습니다. 내가 더 받아야 해. 아니야, 내가 더 받아야지. 하인들도 걱정했습니다. 도련님들이 너무 싸우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준이 꾀를 냈습니다. 차라리 둘째를 제거하고 막내랑 나누는 게 낫겠어. 김준은 김호의 방에 몰래 독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김호도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 차에 뭘 탄 거 압니다. 김호는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형님이 날 죽이려 했어.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김호도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한편 막내 김민은 이 모든 걸 몰랐습니다. 형님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김민은 슬펐습니다. 그 무렵 고려에는 위대한 장군이 계셨습니다. 강감찬 장군. 귀주대첩으로 거랑운을 물리친 영웅. 강감찬 장군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친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지만 가족은 영원하다. 이 말씀은 고려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민은 강감찬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장군님, 형님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감찬이 물었습니다. 네 형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형제를. 강감찬이 말했습니다. 재물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가족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 형들에게 전해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김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들에게 강감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이 뭘 알아? 우리 형제 일에 끼어들지 마. 김준과 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김호가 죽었습니다. 밤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진 것입니다. 사고사입니다. 관에서는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둘째 형을 죽인 거야. 계단 근처에서 끊어진 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김준이 몰래 설치한 함정. 장례를 치른 후 김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둘이서 나누면 되겠구나, 미나. 형님, 둘째 형을 죽인 거 맞죠? 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사고였잖아. 김주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김미는 두려웠습니다. 형님이 사람을 죽였어. 다음은 나일지도 몰라. 그날 밤 김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형님이 날 죽일 거야. 김미는 짐을 쌌습니다. 금은 보화를 조금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형님께서 다 가지세요.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주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크크크, 바보 같은 놈. 김주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재산이 내 거야. 김주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준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누구냐? 한밤중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김대감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다. 도둑들은 금은 보화를 약탈했습니다. 김주는 막으려 했지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하인들도 도망쳤습니다. 도둑들은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활활 김대감 댁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관에서 조사했습니다. 도적대의 소행입니다. 재산을 노린 범죄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대감 댁 형제들이 욕심 부리다가 망했대. 둘째는 첫째가 죽이고 첫째는 도적한테 죽었대. 욕심의 대가지 뭐.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김미는 멀리 떠나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어느 날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대감 댁이 완전히 망했다던데 첫째 도련님도 죽고 집도 불타고 김미는 슬펐습니다. 형님들, 김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폐허가 된 집 앞에 섰습니다. 형님들 미안합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김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강감찬 장군님 말씀을 전했지만 형님들은 듣지 않으셨어요. 결국 모든 걸 잃으셨어요. 김미는 형들의 무덤 앞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소박하게 살겠습니다. 김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다시 작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10년, 김미는 여전히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잖니.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란다. 김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 부자였다면서요? 그래, 아버지 집안은 고려에서 제일 부자였지. 그럼 왜 지금은? 욕심 때문이야. 김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형님들은 재산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으셨어. 재산도 목숨도 그리고 가족도.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단다. 욕심은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알겠어요? 김미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네오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란다. 강감찬 장군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친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김준과 김호는 욕심 때문에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김미는 욕심을 버렸기에 살아남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고려시대에 있었던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김준과 김호는 이미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상속, 재산, 형제끼리 법정 싸움을 합니다. 왜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둘째, 가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김준과 김호는 재산을 얻으려다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산도 잃었습니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가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김미는 가장 적게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일까요?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욕심의 끝은 파멸입니다. 김주는 모든 것을 가지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항상 비극입니다. 다섯째,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김민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재산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김민은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욕심을 부릴 것인가? 아니면 만족할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바람핀 남편에게 복수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